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영상 강의는 먼저 챕터 1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 세계화 부분의 마지막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화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만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옹호하는 혹은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이러한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부정적인 영향, 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경영을 하는 실무에서 국제경영을 하는 사람들이나 국제경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 이 모두를 좀 균형적인 시각에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챕터, 우리 수업 교재 이 챕터 세계화 논쟁 이 부분은 아주 교수님이 봤을 때는 매우 잘 썼습니다. 사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쓰기도 쉽지 않은데 이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 세계화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는 그러한 국제무역과 관련된 아주 주요한 어떤 생각이랄까, 사상이랄까,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나. 여기에서 어떤 자유무역 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어떤 세계화, 글로벌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의 지지자들의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 곧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곧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보다 많은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가 간에 거래되므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되죠.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무역이나 투자, 해직적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국가들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더 자유로워지고 많아지므로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고 그거를 더 많이 더 많은 국가에 팔므로써 어떤 매출,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과
많이 연관된 것으로서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해직적 투자가 늘어나면 국가들이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더 많은 나라에 그걸 팔아서 어떤 매출이나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기존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창출되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더 많은 국가들의 그걸 팔고 무역을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소득, 매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국민 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자유무역의 어떠한 이점이랄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이 더 많은 국가들과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해지적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경우에 곧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세계화나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됩니까?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좀 전형적인 그러한 세계화의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혹은 뭐 자유무역을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이것은 세계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밝혀내고 그거를 강조하는 뭐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이 즉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갖고 온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들을 강조하고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반대하는 뭐 그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한 입장, 그러한 관점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수업 교재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뭐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 동영상에서는 그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뭐 주요한 주장들, 그러니까 세계화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죠. 그거를 이제 수업 교재가 정리한 거를 교수님이 제시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교재를 보시면 그 이러한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주장에 대해서 또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 혹은 세계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반박하는 주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 타픽 주제인데도 비교적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거에 대해서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다시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비교적 잘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강의 동영상에서는 그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무엇인지 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또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들도 있고 그런 주장들도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러한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십시오. 수업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우리 강의 동영상에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살펴보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진국, 그러니까 경제 선진국에서의 생산직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어떠한 생산직과 생산직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 기업들이 공장을 어떠한 제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임금이 혹은 인건비가 저렴한 싼 다른 국가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어떠한 생산직 일자리들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생산직 일자리를 도둑맞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서 선진국,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어떠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인건비나 임금이 저렴한 다른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이전을 많이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선진국, 뭐 미국의 그러한 어떤 제조업에서의 생산직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되거나 그렇게 되면서 뭐 피해를 당하고 있다. 뭐 이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이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분은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이나 이런 데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쪽이 임금이 임금이 싸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한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들이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중국에게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를 도둑맞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면서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중국에서 나오는 제품에 높은 세금,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세금, 높은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시 미국에 다시 갖고 와서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생산직 일자리를 창출해달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예, 아니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미국이 아닌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워서 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제품을 파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의 높은 세금이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세금이나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 한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이죠. 중국에 공장 세워서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미국에 공장 세워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라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를 다시 창출하라. 뭐 이러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러한 주장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니까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죠. 환경적인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러한 것들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국적 기업들이죠. 주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서 초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규제나 법이나 이러한 게 뭐 잘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뭐 신흥시장 국가나 이런 데로 공장이나 사업체를 이전한 다음에 거기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이전한 그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이런 국가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규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요. 감시가, 감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게 약하니까 거기에서 그 제품을 제조 생산함으로써 관련된 비용을 절약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 파괴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동 착취의 문제, 노동 착취의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뭐 특별히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 중에 일부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임금이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노동법이나 혹은 노동 규제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국가 이런 곳으로 공장이나 뭐 생산 시설이나 이런 거를 이전한 다음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생산 시설을 이전한 다음에 혹은 그러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이나 이런 생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서 그러한 곳에서는 노동법이나 노동 규제가 잘 갖춰 있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죠. 아주 어린 아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뭐 이런 노동 회사에서 노동을 할 만한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아주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나 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아주 저렴한 너무 낮은 임금이나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임금을 매우 적게 들이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매출이나 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주장이 있어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 특별히 이제 뭐 일부 선진국이나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환경 문제와 관련된 비용,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인건비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법이나 환경 규제, 노동법이나 노동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 좀 잘 갖춰지지 않은 곳, 혹은 뭐 없는 곳, 이러한 곳, 대부분 다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좀 가난한 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에 공장이나 생산서를 이전하거나 혹은 그러한 곳에 있는 생산 업체나 이런 데 생산하도록 하면서 환경 파괴하고 노동 착취하는 뭐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세계화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반대론자들의 주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자,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미디어와 다국적 기업에 의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미국이라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어떤 말보로 담배를 생산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국가에 진출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뭐 미국이나 이러한 선진국의 문화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진출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 전통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거나 그러한 문화 전통들이 사라지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디어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문화적 제국주의의 문제라는 것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 국가로 진출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국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전파되는 과정이 생기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그 진출한 지역에 고유한 문화나 문화의 전통이나 이러한 것들이 파괴되고, 어떻게 돼요? 파괴되고, 뭐, 없어지는. 뭐, 없어진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좀 파괴되고, 뭐 약해지는. 뭐, 그러한 그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나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에도 어떤 고유한 문화적 전통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사라져가는. 뭐, 그런 것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뭐,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화적인 지배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도상국이나 신흥시장에 진출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물건만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매출 수익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다국적 기업의 어떤 국가 문화, 대표적인 게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한 미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그러한 미국의 문화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혹은 문화 전통을 어떻게 됩니까? 파괴하는, 뭐 그러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업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자,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계화가 만약 좋은 것이라면, 긍정적인 것이라면,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화가 만약에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는 줄어들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가난한 나라와 기존에 잘 사는 나라는 그 차이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나라는 어느 정도 발전해서 부유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세계화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계화 반대론자의 주장은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상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계 각국의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각국별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네 번째 이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찬성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강의 동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그러한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그러한 주장, 내용들도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학생은 한번 우리 수업 교재의 이 세계화 논쟁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네, 아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 수업 교재가 이 세계화 논쟁 부분을. 그래서 이 강의 동영상에서는 세계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 우리가 자유무역을 옹호한 사람,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들이에요. 전형적인 주장들이죠. 그걸 좀 살펴봤고, 그리고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우리 수업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게 네 가지 그 주장이 무엇인지, 뭐 그거를 살펴보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주 첫 번째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